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운인테리어 황정우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양동 우성아파트 3차 4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21구조고 오늘은 이제 구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안에 제가 한 현장을 보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같이 구경 한번 해주세요. 현관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게 일단은 신발장은 화이트 무광으로 해가지고 붙박이 형태로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하부는 많이들 원하시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하부 띄움. 평상시에 신발을 벗어놨을 때도 현관이 좁다 보니까 신발을 그냥 안쪽 수납, 하부 띄움 공간에다 넣어가지고 현관 자체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타일을 이제 600에 1200 각으로 해가지고 매지 라인을 좀 덜 보이게끔, 청소 안 해도 때가 덜 타게끔 작업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조명을 다 끄지 않고 나가도 나갈 때 스위치 하나로 내부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하부에 보이는 스위치는 센서 등을 같이 차단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스위치는 2개로 따로 회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은 이제 명그레이, 살짝 이제 밝은 톤의 이제 그레이 필름으로 써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통일감 있게 만들어 드렸고, 도어 체크, 안전고리, 내시경, 발굽, 우유투 입구 마개까지. 도어락은 푸시풀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푸시풀은 말 그대로 들어올 때는 당기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밀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좀 레버보다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푸시풀로 교체해드렸고요. 진짜 들어오시는 분 인테리어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현관 인테리어는 좀 구축일 경우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세요? 단열, 방음 그런 데 취약하다 보니까 중문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구조에서는 제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아무래도 삼연동 중문 또는 여닫이 중문 많이들 사용하셔요. 삼연동 중문 자체가 이제 닫았을 때는 한 칸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발장 공간 수납을 이제 이쪽으로 몰리게끔 하면은 문 나머지 열었을 때 남는 공간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삼연동 중문이 더 좋으세요. 이것은 절대 하지 마라. 대표님 생각하시는 게 뭐 있으실까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신발장 수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중간 수납함, 수납 공간과 하부 띄움 2가지를 같이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하부 띄움을 해서 현관 바닥 부분에 이제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중간 수납 공간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액세서리나 다른 잡동사니 제품들은 놓을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내부 신발 수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주방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보일러실이고 이쪽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쪽 공간 자체가 세탁실 공간이었어요. 세탁실과 보일러실 겸용 공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쪽 공간에 죽는 공간을 다 수납함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천장 배관과 가스 배관, 이 뒤쪽으로는 벽면 하리들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제대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제 조금 고객분과 고민을 하는 찰나에 아싸리 이제 이쪽을 좀 무시해버리고 이쪽 공간은 기본적으로 TL장, 가전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 쪽은 가구를 해가지고 수납을 만들어 드리되, 지금처럼 보이듯이 수납 공간이 많이 조금 달라요. 좀 비대칭 형식인데 여기는 오른쪽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하리 벽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많이 못 만들어 드리고, 대신에 이쪽으로 많이 수납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문짝을 분할로 해서 맞춰 드린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수납, 상하부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메인 주방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는 변경하진 않았어요. 1.5m 주방으로 해가지고 기존 주방보다는 조금 더 넓혀 드렸어요. 그 조리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연장을 해 드렸고요. 상부장, 하부장, 추후에 이제 인덕션, 서랍, 여닫이,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일 좀 원하시는 것들은 분배기 위치를 좀 옮기고 싶어 하시고, 뒤쪽 분배기가 없다 보니까 싱크볼이 있어도 하부 공간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폭포 수전은 기본적으로 요즘 다 원하셔가지고 3웨이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거실로 왔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제가 한 현장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는 벽지와 장판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앤 우드 스타일로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바닥은 배관 작업은 다 했고요. 배관 작업이라 하면은 냉온수 배관과 난방 배관을 교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은 LED 조명이지만 눈에 피로감을 좀 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백색 바리솔 면조명으로 제가 교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벽면에 보이는 기기들, 뭐 스위치라든지 콘센트, 전화, 인터넷선들, 그 기기들을 다 백색으로 같이 교체해드렸고, 벽면에서는 스위치와 같이 붙어있는 인터폰, 비디오폰 식으로 바꿔드렸고요. 샤시는 동일하게 다 KCC 제품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벽지와 장판 그리고 뭐 조명 등 정도 말고 특별히 고객들이 요청하는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거실에? 요즘에는 벽지에서는 뭐 디아망 벽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닥재에서는 장판을 조금 두껍게 뭐 4.5T나 5T, LG 그걸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장판 마루 말고 포쉐린 타일도 많이들 선택하곤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용보다는 하자 발생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추세가 장판 쪽이라든지 마루 쪽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실 인테리어에서 이런 것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랑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구축에서는 확장은 잘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단열성으로 해서 단열재를 넣는 거 별개로 사람이 할 때 좀 추위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보일러를 떼더라도 이쪽 바닥에는 조금 찬 부분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을 외부까지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하고 있고요. 잘 체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샤시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결로나 아니면 누수에 대한 체크를 해가지고 단열 작업을 좀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실은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고, 이제 베란다 한번 나가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닥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는 타일을 600각 타일로 만들어 드렸어요. 다른 데는 타일이 크겠는데 여기는 왜 600각 타일로 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시겠지만,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타일로 하면은 물매라고 하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높이를 쉽게 잡을 수는 없어서 다른 공간에 비해서 600각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은 거실 샤시 하단 부분과 베란다 외벽 타일, 샤시 타일 전체적으로 다 하바퀴를 돌려가지고 물이 타더라도 벽면에 오염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밑에 집 누수에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려고 턱을 전체적으로 다 봐드렸어요. 우수관 컵으로 해가지고 우수관에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와 혹시 나올 수 있는 벌레를 다 차단시켜드리기 위해서 해드렸고, 천장형 빨래 건조대를 교체해드린 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창고 도어 교체와 선반 교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안방으로 화이트 우드 스타일로 가드렸고, 샤시 교체를 해드리면서 목문창으로, 말로서는 이중창 개념이었는데 지금의 단창보다도 단열 효과가 안 좋기 때문에 단창을 교체하면서 여기 있는 턱은 목공으로 만들어서 마감을 필름으로 같이 화이트로 해서 조금 더 넓게 쓰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벽면에 있는 기기들은 거실과 동일하게 화이트 제품으로 다 교체해드리고, 천장 조명도 메인 바리솔 면조명으로 슬림하게 교체해드렸고요. 안방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보통 요즘에 붙박이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기는 해요. 원체 여기가 좁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하면은 여기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침대도 못 넣을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처럼 임차인 분들이라 하면은 옷장을 따로 설치하시던지 옷 선반 그런 식으로 옷봉으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좋아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추후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솔직히 입주할 때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조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의 차별점이 있다. 젊은 팩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한다는 거, 고객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거,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면이 외벽이에요. 이쪽 벽을 할 때는 살짝 단열재를 한번 붙여드렸고, 이쪽 샤시는 더블창, 이중창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거실과 안방 동일하게 벽지와 장판, 천장 조명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매립장이 하나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문형으로 빼서 안쪽도 같이 도배와 장판 작업을 다 해드린 다음에 선반과 목봉을 설치해가지고 위쪽 선반을 조금 활용하고 긴 옷을 한 다음에 밑에는 따로 수납함이라든지 진공 포장백이라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따로 작업도 한번 해드렸고요. 문은 가구 도어로 화이트로 같이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욕실은 일단은 깔끔한 스타일을 조금 고객분들이 원하셨어요. 임차인에 쓸 때 불편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누스 제품으로 전체 이제 세면기, 양변기 해드렸고요. 거울과 장으로 해가지고 장 안쪽은 똑같이 이렇게 수납 공간해서 뭐 휴지, 수건, 뭐 화장품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대리석으로 무지주 선반식으로 해서 브라켓 안 보이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휴지거리와 수건거리, 세면기 수전, 샤워기 수전과 샤워 바, 코너 선반들은 전체적으로 무광 니켈 제품으로 다 해드렸고요. 타일도 여기는 같이 동일하게 타일로 다 작업을 해드렸고, 천장을 보시면 SMC 돔천장 평돔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매립 조명으로 다 해드렸어요. 끝부분에 보시면은 간접등으로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녁에 전체 조명을 켜지 않아도 간접등만 켜셔도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고 볼일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을 조금 높여드렸어요.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바닥 높이가 어떤지, 천장 높이 어떤지, 층고를 좀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타일 사이즈도 조금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 샤워 공간에 맞춰서 샤워 공간 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천장을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간접 조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객분들이 직접 들어와 사실 경우에는 흰펠 휴젠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가 나오지 않으면 휴젠트 제품 자체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방수 제외하고는 층고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욕실 인테리어만 따로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요청하세요? 살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욕실만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도기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타일이 떴다든지 아니면 방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벽 타일이 떠서 떨어지기 전 일보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누수 때문에 밑에 집에 좀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전체 철거를 하고 방수를 하면은 그 두 가지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게 있다면? 안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은 저는 타일 사이즈, 고층이라든지 탑층이라든지 그쪽에서는 타일을 좀 더 큰 거 600에 막 1200 그런 것도 써봤는데, 이렇게 층고가 낮은 구축 아파트에서는 그런 타일을 써봤자 큰 느낌을 많이 주질 못해가지고 타일을 굳이 막 너무 막 무조건 큰 거 넓은 거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600에 600이나 800에 800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 욕실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해야 된다, 좀 체크를 좀 더 하면 좋다 싶은 거는 1순위는 당연히 방수겠죠. 방수층이 제일 중요하고요. 철거하면서 방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방수는 3번씩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밑에 집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 주시면은 거기서 더 어느 업체든 더 방수를 더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누수가 있었는지 방수를 더 꼼꼼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말씀만 주시면은 구축 아파트 욕실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축 아파트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실제 현장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구축 아파트 또는 일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양동에 위치한 다운 인테리어 황정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